베네수엘라 다음은 그린란드? 트럼프 팽창주의와 세계 정세 분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 벽두부터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1월 3일 새벽 미국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전격 공습했고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해 국외로 끌고 갔습니다. F-22 랩터, F-35 스텔스기를 포함한 150대 이상의 항공기가 동원된 대규모 작전이었는데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베네수엘라 공습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린란드가 필요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린란드가 절실히 필요하다.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지 이틀도 안 돼서 나온 발언이에요. 이게 단순한 말장난일까요? 아니면 진짜 다음 타깃을 예고하는 걸까요? 오늘은 베네수엘라 공격 이후 더욱 노골화된 트럼프의 그린란드 야욕,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미국의 팽창주의와 앞으로의 세계 정세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베네수엘라 공습의 실체. 먼저 베네수엘라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트럼프 행정부는 표면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웠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의 우두머리라는 거죠. 실제로 지난해 9월부터 미군은 카리브해에서 마약 의심 선박들을 무차별 공격해왔고 최소 8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의 대부분은 멕시코에서 합성돼서 들어옵니다. 베네수엘라는 주로 코카인 생산지인데요. 마약 차단만을 목적으로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대통령까지 체포하는 건 명분이 약하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진짜 이유는 뭘까요? 첫째, 석유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2007년 베네수엘라가 미국 석유 기업들의 자산을 국유화한 것을 도난당한 석유라고 표현하며 이를 되찾겠다고 공공연히 말해왔죠. 둘째,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산 석유의 최대 고객이었고 중남미 전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왔어요. 미국은 자신의 뒷마당으로 여기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의회 승인 없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미국 헌법상 전쟁 선포권은 의회에 있는데 트럼프는 이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국제법 위반은 물론이고요. 이 그린란드, 왜 지금인가? 자,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왜 베네수엘라 공습 직후 그린란드를 언급했을까요? 트럼프는 일기 때부터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제안해왔어요. 2019년에는 농담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에서 실제로 행동에 옮겼거든요. 최근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백악관 비서실 부실장 스티븐 밀러는 CNN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덴마크의 그린란드 지배는 불법이다. 그린란드는 미국의 소유여야 한다. 동맹국의 영토 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거죠. 더 놀라운 건 백악관이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덴마크를 우회해서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직접 제안할 협상안을 만들고 있대요. 자유연합협정 형태로 그린란드는 내부 자치권을 유지하되 국방과 재정은 미국이 담당하는 방식이죠. CIA와 NSA 같은 정보기관들은 이미 그린란드 독립 동향과 친미 여론을 조사하는 첩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요. 지난해 3월에는 벤스 부통령이 그린란드를 직접 방문했다가 덴마크와 그린란드 양쪽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베네수엘라 공습 직후 바로 그린란드를 언급했을까요?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는 엄청납니다. 첫째, 희토류 광물이 풍부해요. 반도체, 전기차, 첨단 무기 제조의 필수적인 자원인데 현재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90%를 통제하고 있죠. 둘째, 지구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어요.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아시아 유럽 간 운송거리가 40%나 줄어듭니다. 셋째, 안보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진출을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예요. 3. 덴마크의 공포, 유럽의 분열. 덴마크는 지금 극도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성명을 통해 그린란드 장악 위협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어요. 미국은 덴마크 왕국의 어떤 영토도 합병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하면서요. 그린란드의 젊은 총리 옌스 프레데릭 닐센은 SNS에 이제 그만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온건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트럼프의 도발이 계속되자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거죠. 유럽은 어떨까요? 표면적으로는 덴마크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EU 외교정책 담당자는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을 수호할 것이라고 했고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도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가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도 덴마크 지지를 표명했고요. 하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EU가 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정작 몇 달 전 그린란드 방어를 가장 먼저 약속했던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에는 침묵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유럽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나토 동맹이라는 게 결국 미국의 군사력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반발하고 싶어도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바로 트럼프가 노리는 약점입니다. 더 심각한 건 백악관이 실제로 나토 집단방위 조약을 무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토 조약 5조는 회원국 하나를 공격하면 전체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 미국이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를 침공하면 나토는 사실상 작동 불능 상태가 될 수 있어요. 4. 돈로주의와 신제국주의의 부활.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돈로주의예요. 이 말은 19세기 미국의 고립주의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했던 멀로주의와 현재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을 결합하여 발표한 새로운 외교 경제 전략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1800년대 멀로주의의 현대판이죠. 멀로주의는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말라. 우리도 유럽에 간섭 안 할게라는 고립주의였어요. 트럼프의 돈로주의는 더 공격적입니다. 지난해 12월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는 서반구, 즉 남북 아메리카 대륙이 미국의 핵심 이익 영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미국 국무부는 아예 서반구를 공식적으로 미국의 영토로 선포하는 성명을 냈고요.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콜롬비아와 쿠바에도 경고를 날렸습니다. 콜롬비아 대통령을 향해서는 병든 남자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쿠바에 대해서는 무너질 것이라고 협박했어요. 파나마 운하도 빼놓을 수 없죠. 트럼프는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장악했다며 이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캐나다에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는 말까지 했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19세기식 제국주의가 21세기에 부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법, 영토 주권, 동맹관계. 이런 모든 규범을 무시하고 힘이 곧 정의라는 논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향후 전망과 세계 질서의 재편.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미국이 향후 몇 달 내에 그린란드 문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상 시점으로는 올해 7월 4일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일 또는 11월 중간선거 시점이 거론됩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위대한 업적으로 포장하기 좋은 타이밍이니까요. 더 큰 문제는 도미노 효과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향한 군사행동을 정당화할 명분을 얻게 될 수 있어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서의 침공을 미국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돼? 라고 정당화할 수 있고요. 국제 질서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규칙 기반 질서가 무너지고 강대국들이 힘의 논리로 영토를 차지하는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미동맹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미국이 동맹국의 주권마저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도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수 있어요.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그린란드를 언급한 트럼프. 이건 단순한 말실수나 협상 전략이 아닙니다. 미국의 팽창주의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세계는 지금 새로운 냉전, 아니 어쩌면 더 위험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